사람을 바꿨어요. 잘했죠? 네. 자, 다음이요. 네, 지금도 김명수 대법원에서 한 여러 가지 작태가 많이 있는데, 첫째가 이재명을 구제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이 들으셨죠? 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도 가능하다. 그래서 구제를 해줬는데, 요때의 주심재판관이 뒤에 나오는 노종입니다. 노종이. 꼭 기억해두세요. 아직 노종이는 이제 죽을 때까지도 기억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요 과정에서 권순일이가 50억을 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했는데, 이 사건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다음이요. 자, 울산시장 송철호 얘기는 옛날 얘기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20년에 기소를 했는데 지금도 1심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지난 이제 작년에 지방선거에도 나왔어요. 송철호가 뻔뻔스러운 놈이요. 또 물론 떨어졌지만 이 사건도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다음이요. 윤미향 1,500만 벌금 나왔는데, 이 면죄부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는데 2년 5개월 걸렸는데, 이건 검찰이 수사를 재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기소를. 이제 20대는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이요. 조국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놈은 8개에서 9개의 혐의가 무죄가 됐어요. 1심에서. 근데 14개가 유죄예요.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8개에서 9개가 무죄가 됐대. 그거 말이라고 해요. 징역 2년이 됐는데 14개의 혐의가 유죄가 됐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7개에서 9개 혐의가 무죄가 됐다, 그 얘기를 해요. 아유, 정말 뻔뻔스러워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저 집안은.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김명수의 죄책은 뭐가 있느냐, 요 앞부분 거는 김명수의 죄책으로 법적으로 책임 묻기가 어려운데, 요 사건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정을 했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를 거부합니다. 사표를 거부했어요. 이 임성근은 중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는데 거부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부한 이유가 민주당이 싫어할까봐 거부했는데, 근데 자기는 거부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했죠. 이것에 대해서 아마 9월 이후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김명수가 했을 때의 대법원은 어떤 행태를 보였냐, 2019년입니다. 이런 100년 전쟁이라고 해서 KBS가 보도한 역사 왜곡 중에 왜곡 보도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죠? 다큐멘터리로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뭐 독재자다, 뭐 미국의 어떤 여자하고 놀아났다, 아니 뭐 입이 지저분해서 말을 안 할 텐데, 요 문제도요, 소부 대법원은 지금 이 4명이서 작은 부를 형성합니다. 4명이서. 그러니까 대법원은 부가 3개가 있어요. 3개. 3개가 있는데 부에서 판결해도 파인을 합니다. 그런데 부에서 적절치 않거나 의견이 합의가 안 되면 전원 합의로 넘기거든요. 13명의 전원 합의로 넘기게 되는데, 이 100년 전쟁 KBS 한 것도 이 소부에서 4명이 하는데 일치가 안 되니까 전원 합의로 이 사건을 넘겼어요. 넘겼는데 7대6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한 게 바로 이 김명수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하는데 되게 어렵다고 했죠. 5대1에서 7대1입니다. 근데 김명수가 이 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면 그 제도를 없앤 게 뭐 그냥 판사들이 경쟁하는 걸 좀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거를 무마하니까 판사들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내가 고등부장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판결도 잘하고 내용도 좋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판사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대법원장 할 때 보면 민사소송은 기간이 3배 늘어났어요. 형사소송은 2배로 들어간 거예요. 판사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예컨대 뒤에서 체근하는 사람이 없다, 규율부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늦었느냐?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제도를 이 인간이 도입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고등부장이에요. 고등부장인데 법원장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밑에 있는 판사들을 불러서 너 임마 일 빨리 왜 안 해? 왜 재판이 늦어? 이게 미제 사건이 왜 많어? 그렇게 잔소리하면 그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인간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판사들이 없으니까 이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김명수의 공적은요, 승진제도 없애고 이 법원장을 투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판사들의 심리상 이 규율부장이 법원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길게 늘게 했어요. 소송이 길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국민만 손해예요. 국민만 손해. 그쵸? 다음이요. 중앙선관위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 위원장은 헌법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이 노종이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쿠리 투표 때문에 물러난 노종이의 폐해가 엄청납니다. 보면 이재명 사건을 노종이가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요 전원 합의로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7대5로 7명이 무죄를 해주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구제가 된 사건입니다. 노종이가 주심으로 있던 부에서 사건 자체를 전원 합의로 넘겨놓고 7대5로 해서 이재명을 구제한 인간의 핵심에 노종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판결이 끝난 다음에요, 노종이를 김명수가 선관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대법관을 임명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인간은 대법관 13명 중에서 서열이 10번째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갈 확률이 매우 늦습니다. 그런데 노종이는 원래가 내년 8월에 임기가 끝나요. 그렇다면 이재명 사건이 끝난 다음에 노종이를 대법관으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죠. 임명을 했죠. 그럴 때는 뭡니까? 임기가 내년 8월에 끝나니까 22년 대선도 네가 관장해라. 내년 4월 총선도 노종이가 관장하라라고 해서 내년 8월에 끝나는 이 인간을 선관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과 협의가 됐겠죠? 우리가 무리한 의심이 아니죠, 그렇죠? 네. 다음이요. 그러면 이거 지난번 보궐선거 때 보면 투표가 위선을 이긴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보궐선거는 왜 하죠? 이런 문구를 못 쓰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종이에요. 노종이. 잊지 말자 노종이죠, 그렇죠? 다음이요.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이런 구호는 허용했어요.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청와대를 국당으로 만들 수는 신천지 비호 세력에게 이런 등등이 들어가는 문장은 허용했습니다. 그건 누가 했어요? 노종이 한 겁니다. 다음이요.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그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은 노조원의 행위, 개개인의 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5이서 불법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분담하겠죠? 문을 잠그는 사람 하나 다양할 텐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노조원 개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몽땅 다 연대 책임을 지게 했어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요거를요,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판례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기업으로서는요, 불법 파업을 한 A, B, C, D, E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위법을 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연대 책임을 물어왔는데 이 판결을 누가 주심해요? 노조위가 주심해. 노조위가 잊지 말자. 노조위죠, 그렇죠? 다음이요.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겠죠? 당연히 커지죠. 10명 했으면 10명 1번은 어떤 책임이 있고 2번은 어떤 책임이 있고 다 기업이 입증을 해야만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이 황당한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 여론에서 비판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런 비판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국회는 누가 장악했냐면 운동권 주력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옛날에 우리 이동호 장로가 있었던 주사파 세력들, 그렇죠? 운동권, 그 주력군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거짓말 아니죠, 그렇죠? 사법부 뭐냐? 운동권의 칼 역할을 이 인간들이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김명수가 특히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 3부 대선에서 우리가 뭐만 탈원했습니까? 행정부만 겨우 탈원한 것에 불과한 것이. 따라서 이 김명수 사법권 속에는요, 운동권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런 형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